1945년 9월 8일 인천. 일본이 항복한 지 25일 만에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다. 그런데 이날 기이하게 항복한 일본 군들이 미군을 위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 대상은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으로 모여든 조선인들. 그 조선 군중을 향해 패전 일본 군인들은 서슴없이 발포했고, 이날 2명의 조선인이 사망했다. 36년 동안 걸렸던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랐다. 그러나 미 점령사령관 하진은 패전 조선 총독부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했다. 도대체 점령사령관 하지와 패전 조선 총독부 수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은 조선 총독부였고, 미군은 9월 8일 날 들어오는 거고, 바로 그 한 3주간에 조선 총독부는 온갖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 조선에게는 뭐랄까 나쁜 악영향과 같은 그런 일을 다 저지르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공작이 바로 앞으로 남한을 점령할 미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조선 총독부의 고위직 관리가 작성한 총독부의 마지막 기록. 여기에는 8월 15일 이후 총독부 주요 국장들의 동정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미 군정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그들은 8월 15일 이후 벌인 범죄 행위로 구류돼 취조받거나 검사국에 출두하고 있다. 재정교란죄, 아편 전매 문제, 기밀비 남용, 불법 융자, 횡령 모두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8월 15일 항복의 순간부터 어떤 짓을 한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에도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은 슬퍼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소련군이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8월 15일 날 이제 결국은 천황의 항복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부분 소련군 선발대가 쫙 점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일본군들도 단동군 전부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시베리아로 전부 유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자기들끼리 무선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련군이 진주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8월 15일 아침, 총독부의 2인자 엔도 정무총감은 급히 조선 건국동맹의 지도자 여운형을 총독부로 불러들인다. 일본인の生命財産これを守るということの中で、最も、朝鮮の民衆の怒りをつまり抑えることのできる人間、これを選んだようです。誰かといえばそれはヨンヨンしかいないだろうと。 엔도 정무총감은 여운형에게 치안의 유지와 일본인의 안전 보장을 부탁한다. 치안 유지 협력에 대한 조건으로 여운형은 정치범 석방과 정치 불간섭 등을 내걸었고, 총독부는 다음 날 곧바로 정치범을 석방한다. (8월 16일) 오후 소련군이 경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
경성역에는 해방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경성전기의 호즈미 신노쿠로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事務室の窓から見える南大文字には赤い旗を掲げた多くの朝鮮人たちが万歳を叫びながら京城方面に走っていくのが見えました。聞くところによるとその日の午後3時頃にはソ連軍が到着したというんですね。そういう噂が流れたらしいんですよ。総督府の呼び出しを受けて一人で道に出てキョンソン部長前の広場に行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その広場を埋め尽くす人の多さです。溢れんばかりの人ですからね、まさに人並みというところです。私はそれを見て驚か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その瞬間、長い間忘れていたある事件を思い出しました。1919年のあの万歳事件です。その万歳事件が頭をよぎりましたね。あの事件以来、こんなに多くの朝鮮人を見たのは初めてでしたよ。 그날 오후 1시 서울 기동의 휘문중학교 운동장. 여운형은 총독부의 치안 유지 협력을 빌미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 활동에 착수한다. 총독부 산하기관에 접수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3시 호즈미 신노쿠로 경성전기 사장 등 일본 민간인들이 총독부로 달려가 엔도 정무총감과 만난다. 그들은 총독부의 무기력을 질타하지만 총독부의 관리들은 변명만 할 뿐이었다. 총독부의 신경은 온통 소련군의 남하에 쏠려 있었다. 私はこらえきれずにこんな話をしました。私たちが幼い頃から義士の伝記や忠臣蔵の話を読んできた理由が何だったのか。この状況下で敵軍に精を出してくれた時のように固く決心しなければどうして昼間に朝鮮の終末を告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今のように極端な無抵抗主義は民衆の心に大きな不安を招きかねない。総督府がそのような態度に出たら誰がこの難局を収拾していくのかと私は大きく落胆して帰ってきました。8月16日に私は相変わらず学校に向かいました。町には日の丸を再利用して作られた生半可な太極旗がはためいていて、トラックや電車の屋根の上に朝鮮人たちの万歳の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その次の日の8月17日に学校に行ってみたらいつの間にか朝鮮人職員たちは大学自治委員会を設けていました。私は自治委員長を務めることになった朝鮮人の友達に通行証を発行してもらってから研究室に入って荷物を整理して出てきました。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권력은 빠르게 이양되는 듯했다. 지방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警察署の窓ガラスがすべて割れていて、暴走は軍隊に連行された息子と夫を置いた朝鮮人女性たちだったようです。署長室に入ったら朝鮮人巡査が今は私たちが署長だ、ごめんなさい、回転椅子にふんずり座っていました。つくづく敗戦を実感した瞬間だったようです。 일본인 고위층들은 귀환을 서둘렀다. 부산지방교통국장 다나베 다모는 8월 16일 총독부로부터 비상 대기 명령을 받는다. 非常待機命令は総督府の業務のためではなかったんですよ。